그럼 B라는 여자가 1억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분이 그래도 아내분 장인 장모가 좀 식당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니까 월급 400만 원을 이제 부모가 준다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개인회생이 안 됐어요, 아내분.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도 업무사와 해결해요. 예, 개인회생 소득도 있지만 기각되는 경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개인회생 기각 사유들은 법에 규정돼 있어요. 크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소득이 없다거나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합계 25억이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청산가치가 보장이 안 되는 거, 갚아야 될 채무보다 내 재산이 많아, 그 다음에 과거 면책 판결받고 5년이 안 지났어, 이런 무조건 다 기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기각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리고 소득도 있어. 그러지만 기각되는 경우 근래에 두 번째, 우리는 신청도 안 했어요. 어차피 기각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말씀드릴게요. 얘기 들으면 슬픈 사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은 정부에서 뭐 한부모 자녀 이런 거 혜택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간혹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없지만 그냥 다른 정부의 어떤 지원금 이런 거 빼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좀 슬프게 접근해 볼까요? 제가 애기 아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기가 있어. 단 둘이야. 근데 애기 아빠가 채무가 많아. 그래서 한 달에 영세 업체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 사람이 20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았어요. 근데 빚이 많아.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딱 갔어. 근데 봤는데 2인 최저생계비가 여러분들 얼마냐면 236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 달에 실수령액 200 받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노동인구 한 절반 됩니다. 여러분들 평균 임금 발표되지만 그거는 완전히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커버돼서 200만 원 뭐 중반 나오네 어쩌네 하거든요. 근데 실수령 200 받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반수 넘을 거예요. 한 60% 될걸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은 236만 원의 최저생계비, 내가 200 받아서 236만 원을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면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에서 마이너스 236만 원 하면 0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변제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각. 그러니까 이분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제가 4인 가족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빠가 소득활동을 해요. 애가 2명인데 엄마는 지금까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어. 근데 아빠로 개인회생 채무가 많죠. 물론 이 여자분이 소득활동 안 한 이유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이 아빠는 아이 하나의 부양 의무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분 개인회생 되거든요. 근데 배우자 소득활동 증명도 제출해야 되는데 배우자 소득활동이 없어. 그러면 이 아이 한 명은 원래 엄마가 부양 의무 있거든요. 원래는 이 아빠가 2인 최저생계비로 해서 한 달 변제가 만들어지지만 엄마가 소득활동 안 해.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아빠의 소득으로는 아이 2명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안 나온다 해서 기각. 내가 항소했죠. 제가 또 기각당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또 항소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끝내는 제가 잘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우겨서 된 게 아니라 이 엄마가 이제 소득활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최저생계비 안 나오니까 아빠 하나의 월급으로 아이 둘에까지 해서 3인 최저생계비 안 나오니까 엄마도 소득활동 하세요 해서 엄마도 소득활동 하니 이 아빠도 아이 한 명에서 2인으로 하면 그 소득활동이 됩니다 해서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기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금의 문제입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뭐 세금이 밀렸으면 내야 되니까. 근데 개인회생 파산도 좀 세금이 좀 어느 정도 탕감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얼마 전에 저 항상 뭐 이런 사건 많이 다루니까 이야기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A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신용불량자였어. 근데 B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A라는 남자 직업이 뭐냐면 화물 지입자 했단 말이에요. 화물차. 근데 자기는 신용불량자니까 B라는 자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도 내고 화물차도 담보대출 받고 뭐 했어. 근데 A라는 남자가 도박에 빠졌어. 원래 신용불량자인데. 그러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화물차 있잖아요. 막 가라로 막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고 뭐 발행해주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어차피 그 돈이 뭐 세금도 막 밀리니까 이제 B라는 사람이 어차피 개인회생 파산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세금만 일반 세금 화물차 하나 밀렸는데 세금만 여러분들 1억 2천만 원 세금만. 이 남자가 가라로 막 이런 뭐 영수증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금 하나도 안 내버리고 뭐 부가세도 하나도 안 냈죠. 그럼 B라는 여자가 1억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하고 이제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분이 그래도 아내분
장인 장모가 좀 식당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니까 월급 400만 원을 이제 부모가 준다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개인회생이 안 됐어요. 아래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400만 원에서 아이가 2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명 부양가족 하면 2인 최저생활 236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400만 원 버는 사람도 고소득자입니다. 진짜로. 400 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친정 엄마 아버지가 부자셨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이제 직원으로 이제 해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400만 원에서 2인 생계 236만 원을 공제하면 한 달에 변제금 164만 원이 나와요. 3년 갚아봤자 아까 얼마라고 세금 1억 6천 택도 없죠. 5년 60개월 동안 총 갚아도 한 달에 163을 갚아도 9,800만 원 갚아줘요. 그러면 개인회생의 전제 조건은 세금이 100% 완납이 돼야 되거든요. 1억 6천만 원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1억 6천만 원을 여러분들 최장 5년 동안 그냥 풀로 나눌게요. 1억 6천 나누기 60 해볼까요? 그럼 한 달에 변제금만 얼마 해야 돼요? 6, 22, 한 달에 변제금만 300 나오는 직업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개인회생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런데 개인적인 실무의 팁을 드려야 되나? 개인회생 안 되니까 이 세금 말고도 이분도 이제 남편이 이제 뭐 기름값, 몸값, 신용카드 다 안해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빚이 2억 8천인가 나와. 2억 3억 나왔어요. 세금도 100% 완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걔네 신청도 못 했죠. 그래서 차라리 개인 파산 하십시오. 개인 파산 하시고, 개인 파산해서 일반 세금 아닌 일반 채무들 있잖아요. 이거 면책 받으시고, 세금은 그냥 세금도 추징이 안 되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요. 5년이 넘거나 7년이 넘으면 세금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대비하시는 방법이 이거 여러분들 개인 내 실무 팁인데,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하셔야 된다 해서 개인 파산을 신청 들어갔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소득이 있고 무슨 법에 절대적 기각사유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득이 작거나 세금 이렇게 말리게 되면 개인회생 자체를 신청 못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냐? 세금도 어느 정도 좀 탕감을 법에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무조건 100% 완납이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개인회생으로는 지금 자기 채무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채무 고민